김치통과 비행기표. 한정자는 오늘도 김치를 담급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반복해온 일입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와 같았다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절이고 희생으로 버무려 가족이라는 통 안에 꾹꾹 눌러 담아왔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외아들 윤호가 결혼한 지 5년. 그 사이 정자의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지만 아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중얼거림은 김칫국물에 흘러내렸고 정자는 다시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친정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라. 친정 어머니가 중요하지.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김치랑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지는 않지만 김치는 보내달라는 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정자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물을 썰고 젓갈을 섞었습니다. 갓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거기에 잡채와 전까지 붙여 큰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윤호가 상자를 받으러 왔을 때 정자는 문득 물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어디서 보내는 거니? 아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요? 친정에서 이틀, 친구들이랑 여행 하루 정도요. 그래. 정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명절 계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정자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김치 담그느라 빨개진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무엇을 채워왔던 걸까? 그리고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걸까? 며칠 후였습니다. 정자는 우연히 며느리 지연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윤호가 잠깐 화장실에 가는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부탁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히읗히읗 요즘은 이게 맞죠? 사진 속에는 정자가 담근 김치가 예쁘게 담긴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와 부럽다, 시어머니가 순하시네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맛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그녀는 평생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위해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정성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저 부탁받아서 하는 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정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정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바리스타 자원봉사에 지원했습니다. 손자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나날이 무료했던 터였습니다. 첫날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내리는 거 어려우시지 않아요? 정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면 되지. 68배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바리스타 한정자로 불리는 게 새로웠습니다. 커피를 배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자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와는 다른 자신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절한 바리스타 선생님으로 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자는 카페 일에 익숙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며느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윤호한테 들었어요. 오늘 커피 하나 주세요.
정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뭐로 줄까? 아메리카노요. 아, 돈은 어머니가 내시는 거죠? 정자는 멈칫했습니다.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커피를 내린 뒤 자신의 돈으로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더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카운터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일하시는데 왔어. 커피 공짜야. 너도 올래?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카페에 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자가 대신 냈습니다. 정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내 가게가 아니라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게다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커피 좀 썼어요. 정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엔 잘할게. 친구들한테 어머니 커피 솜씨 자랑했는데 좀 아쉽네요. 정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지금 커피를 내릴 때도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며칠 후 카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며느님이시죠? 항상 돈을 안 내시던데. 혹시 괜찮으세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인데 뭐.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던 정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정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낮추고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지연이 또 친구 2명과 함께 카페에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셋 다 아메리카노요. 정자는 커피를 내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어주며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이제 공짜로는 안 된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일하는 곳이지 내 가게가 아니야. 커피값은 내가 내야지.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전취식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자는 설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친구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들을 이끌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후회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며느리를 너무 창피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나만 미안해해야 하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그날 저녁 예상대로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지연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윤호야, 나는.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지금 울면서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나는 매번 돈 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 엄마도 참. 며느리가 카페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춘다던데. 엄마는 그게 불만이세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네. 정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한테 난 뭐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 엄마야. 그런데 너한테는 지연이만 보이는구나.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커피값 정도 내주시면 될 일을. 지연이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정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건 나다, 윤호야. 너희한테 내가 뭐였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는 오랜 친구 정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카페 근처 마트에서였습니다. 정자야, 오랜만이다. 어머, 정희야.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는 몇 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사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뭘 해도 익숙하지 않고 외롭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해. 내 인생을 처음으로 사는 기분이야.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전혀. 물론 처음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어. 그런데 있잖아, 정자야. 나는 내 인생 40년을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로 살았어. 이제 남은 40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더라고. 정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럽다. 정희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살아.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잖아. 윤호도 다 컸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쉽지 않아.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려워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가족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거고 너는 계속 비어갈 거야. 정희의 말은 오래도록 정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할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예상했습니다. 곧 전화가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먼저 찾아뵐게요. 친정은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정자는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치 필요하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번 일은 제가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떠나는 걸까? 그날 밤 정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일본, 베트남. 화면에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정자는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 오는데 집을 비운다는 것.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돼? 나도 쉴 권리가 있잖아.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자는 김치를 담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자는 옷을 개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떠나는 여행.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일찍 일어나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정자는 텅 빈 김치통 3개를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깨끗하게 비워진 김치통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호와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연이 밝게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현관 앞에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네. 네. 김치는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치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으로 공항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야, 나 지금 공항이야. 공항요? 어디 가세요? 제주도. 나도 좀 쉬고 오려고. 윤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김치는요? 저희 오늘 오기로 했잖아요. 지연이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김치 자랑까지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평생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김치통은 비워뒀어. 이제 비워야 할 때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도 너희에게 매달리던 내 마음도. 이제는 다 비워야겠더라.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윤호야. 나도 이제 나를 채우러 간다. 평생 너희 채우느라 나를 비워왔는데 이제는 내 차례인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너희는 각자 인생이 있잖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보려고. 언제 돌아오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천천히 쉬다 올게. 추석 지나서. 엄마. 윤호야, 나 탑승 시작한다.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김치도 없고 갑자기 여행이라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지만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은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쉬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단다. 엄마도 이제 좀 채우고 올게. 엄마가. 윤호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집. 정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68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정자로서의 여행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 가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 멋지시네요. 저도 엄마한테 혼자 여행 가시라고 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용기를 냈어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정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텅 빈 김치통은 집에 남겨두고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채워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자신을 위한 삶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정자의 인생 두 번째 장이. 사흘 후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잘 지내세요? 응. 바다가 참 예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사과를 하다니. 지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철없이 굴었다고. 그래.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좀 더 있다가 갈게. 여기가 너무 좋아서. 네. 천천히 쉬다 오세요. 엄마 평생 쉬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작은 용기에서. 카페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멋지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데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68년 만에 처음이에요. 늦었지만 하길 잘했어요.
어떠세요? 혼자 여행.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요. 평생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카페 주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정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려오고 물러가고, 채우고 비우고, 그렇게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8세 한정자의 첫 혼자 여행. 첫날.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를 본 이야기,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야기, 낯선 사람들과 나눈 짧은 대화들. 모두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정자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채우러 왔어. 일주일 후 정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의 정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호와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여행 자주 다니실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이번에 너무 좋았거든. 그럼 김치는? 윤호의 질문에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담글 때도 있고 안 담글 때도 있겠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자가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음식을 주문했고 지연이 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윤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어디 가실 거예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본도 가보고 싶고 유럽도 가보고 싶어. 친구 정희가 함께 가자고 하더라. 좋으시겠어요?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구청 카페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리스타로 일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메리카노 하나요? 지연은 카드를 꺼내 직접 계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자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천만에. 지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할래요?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그래? 그럼 가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누군가의 시작이 있겠죠. 누군가의 여행이, 누군가의 변화가. 정자는 가방에서 여행 안내 책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다음 여행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여전히 주방 선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들은 정자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채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비워두면 되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레이션 마무리. 68세 한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비워왔던 한 여성이 이제는 자신을 채우기 시작한 이야기. 김치통을 비우고 비행기에 오르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 때로는 비워야 합니다. 오래된 관계의 무게를, 당연시되던 희생을, 그리고 작아진 자신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선택을, 자신을 위한 삶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한정자는 68세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김치통은 어떤가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비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정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에는 다음 행선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김치통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당신을 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